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일즈 마스터 김지은입니다. 오늘 성공의 8단계 강의를 또 맡았고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3단계까지 꿈과 목표 설정, 결의 결단, 명단 작성까지 저희들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3단계까지는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내가 먼저 준비하고 있는 그 과정, 그리고 나서 4단계부터는 이제 실행에 옮기는, 행동을 옮기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화면을 공유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초대인데요. 초대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초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초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만남, 모든 미팅에 있어서 우리는 시스템으로의 초대,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만남은 초대 연속 선상이다라고 항상 명심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 명단 작성을 했을 때 그 작성한 명단을 가지고 꼭 스폰서님과 함께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계획을 할 것인가, 그 명단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스폰서님과 상담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을 꼭 잡으셔야 됩니다. 이 약속을 잡을 때 꼭 사업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애터미에 대한 회사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하는 것도 아니고 장황하고 길게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초대에 역효과가 나고 초대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들었는데 못하러 가냐 그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약속을 잡기 위해 시스템으로 초대를 위해서 우리는 초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일러의 법칙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내 지인과 가족들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이야기보다는 너가 아닌 타인, 제3자의 입장으로 3자의 이야기를 좀 더 귀 기울여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와 함께 2대1 미팅을 진행해서 또 초대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준비된 초대는 내가 먼저 그 시스템에 안착되어 있는 것이죠. 예. 어떤 분들은 나는 못 가는데 너는 가라. 너는 갔으면 좋겠어. 나는 그날 일이 있어서 못 가는데 초대자가 없는 초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에게 예의도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안착되어 있는 나의 모습이 필요하고요. 그 시스템에 있어서 꼭 본사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이렇게 모여있는 줌 미팅, 그리고 스폰서가 주관하는 미팅, 그리고 출근, 사업자라면 출근도 다 시스템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내가 먼저 출근을 해야 내 파트너를 출근시킬 수가 있는 거고, 내가 먼저 이 미팅에 들어와야 신규 사업자들을 초대할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먼저 세미나에 참석이 되어야 또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또 안착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초대에 있어서 준비되어 있는 초대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를 하는데요. 약속을 잡기 위해 전화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업 설명하지 마시라고. 저도 같은 실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또 비전을 너무 많이 느끼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배웠습니다. 하지 말라고.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달콤한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냥 지금 한번 해봐. 뭔데? 지금 전화한 김에 좀만 얘기해봐. 뭔데? 이 말 끝에 본물 터지듯이 애터미에 대해서 술술술술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익 구조가 어떻고, 뭐 애터미 제품이 어떻고, 애터미 어떤 회사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모든 걸 쏟아낸 후에 그 친구는 결국 이렇게 얘기하죠. 다 들었는데 거기 갈 필요 없을 것 같아. 다 알아. 너가 이렇게 잘 설명해줬는데 내가 거기까지 왜 가야 돼? 다한답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술술술술 얘기할 필요가 없다. 전화하고 약속을 잡는 것에 목적을 두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최근 근황과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내면 좋습니다. 왜 우리가 오랜만에 연락도 안 하던 친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다짜고짜 우리 세미나 가보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ORM의 순서대로 멘트를 하면 그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관심을 두고 필요를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 이야기, 오랜만에 연락된 친구에게 너희 어머님은 어떠셔? 그때 건강이 좀 안 좋으셨는데 괜찮으셔? 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때? 지금 하고 있는 그 취미 생활은 뭐야?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 어때? 코로나가 왔는데 괜찮아? 라는 등등 이런 멘트를 통해서 이 상대방의 멘트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 친구가 부업에 관심이 있구나. 아니면 가족에 누가 아프시네. 그래서 제품도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권해야 될 것들 그런 정보들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제시해서 약속을 잡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다음 주에 봅시다. 다음 주에 만나요. 라고 하면 영영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만나면 다음에 한번 밥 한 끼 먹자. 다음에 한번 커피 한잔 하자.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바로 먹거나 마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쉽지 않습니다. 보통 그냥 인사치레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애터미 사업에서는 초대하기 전에 전화로 약속을 잡거나 만나서 약속을 잡을 때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꼭 제시하셔야 돼요. 거절받는 게 두려워서 그냥 다음에 봅시다. 그래요. 그 말에 믿어서 결국에는 초대가 안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 딱 시간과 날짜까지. 저 날짜까지만 정하지 말고 시간까지 제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26일 12시까지 봅시다. 사장님, 26일 목요일에 12시에 시간 내주세요. 라든지 그런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제시를 한다면 그분이 거절을 할지라도 다음에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 1시에 봬요. 라면서 다시 한번 내가 그 기회를 다시 내 주도권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다음 주 며칠에 봅시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정확하게 제시를 안 하면 그럼 제가 그때 상황을 보고 연락 드릴게요 라고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정확하게 거절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분 입장에서도 정확히 거절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고 미안한 감정도 없어요. 그때 가서 거절을 할지라도 그래서 정확하게 거절을 받고 확실하게 받자.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대 확률을 높이는 것을 제가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사실 초대 확률을 높이는 가장 큰 방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큰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세세한 것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변화예요. 복장, 표정, 자세.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애터미를 하기 전에 김지은과 애터미를 하고 나서의 김지은이 똑같다면 제 주변에 있는 지인과 가족과 또 친구들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는구나. 그전과 똑같네. 아무 생각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편한 복장을 선호했습니다. 그냥 큰 남방, 뭐 후드티, 그냥 청바지, 운동화 그렇게 입고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점차 복장이 중요하기 시작을 했구나. 그게 느껴지면서 단정하게 입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그 복장으로 가면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데 그러니? 하면서 너 왜 이렇게 바뀌었어? 너 왜 이렇게 변했어? 하면서 궁금증이 유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다가 약속이 잡혀서 나갈지라도 집에 있다가 친구가 불러서 나갈지라도 우리가 좀 단정하고 깔끔한 일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나간다면 집에 있다가 나갈지라도 내가 지금 미팅하고 와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오는 길에 너를 보는 거라. 지금 복장이 이렇거든. 괜찮지? 라고 얘기를 또 할 수가 있겠죠. 좀 바빠 보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는 모습과 태도를
보이는 것도 초대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항상 위축되어 있는 모습으로 한번 가볼래요? 한번 가보겠습니까? 한번 저랑 같이 가실래요? 가주실래요? 위축된 모습, 그런 모습으로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신감 있게 애터미는 이런 사업인데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그 목소리뿐만 아니고 그 표정과 그 자세와 태도까지도 그 사람에게는 다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외적인 변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초대는 꼭 한 사람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이 급해서 1대 다수를 상대로 초대를 하는데요. 이 사람에게도 얘기를 해가지고 너와 다 와. 한 명씩 다 예스를 받아내고 다수를 초대하기보다는 한 사람씩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초대를 하러 갈 때도요. 저도 실수를 한 적 있어요. 제가 3번째 세미나에 참석을 했을 때 3명에게 만나서 3명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초대를 하고 세미나장까지 초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고춧가루였던 거예요. 고춧가루 다들 아시죠? 고춧가루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던 거예요. 제 친구 중에. 그래서 별 생각이 없던 한 친구와 그리고 긍정적인 친구까지도 그 부정적인 고춧가루 친구가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갔습니다. 네, 지금은 하나라도 써주는 소비자가 되어줬지만 그래도 좀 더 계획 있게 그랬다면 그 친구들이 조금 더 비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초보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꼭 스폰서를 활용하시고 스폰서님께 부탁을 하셔서 포일러 법칙을 잘 활용하셔서 가시면 좋습니다. 왜냐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현실 점검을 잘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초대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꼭 그 말하는 그 내용들이 현실 점검에 되게 포커스를 많이 맞추시더라고요. 노동 수입의 한계라든지 그 사람이 필요한 니즈에 대해서 현실을 정확하게 점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현실 점검을 어떻게 잘하나요? 라는 질문에 그 사람을 미래로 보내시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래 신랑 예를 들어 신랑이 정말 돈을 잘 버는 친구가 있어요. 너 신랑이 지금 돈을 잘 벌지? 5년 뒤는 어떨 것 같아? 5년 뒤도 뭐 문제 없을 것 같아. 아, 그래. 그럼 10년 뒤는 어떨까? 15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아, 몰라. 당연히 모르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 미래를 자꾸 보내서 4차 산업혁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계가 이제 일을 다 맡게 될 거면 우리는 노동의 종말이 온다라든지 그런 미래를 자꾸 보내는 연습을 하시면 현실 점검을 조금이라도 잘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를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대화의 기술이 있는데요. 저도 이거는 공부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질문으로 시작하는 초대라는 네트워커들의 필독서가 있더라고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서도 4가지를 추려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대방을 만나면 경청을 하시는 겁니다. 보통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애터미 내 얘기만은 다 쏟아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세미나 가봐요. 세미나 갑시다. 상대방을 경청하지 않고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누구라도 거부감이 이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경청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니즈가 있는가 그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듣지 않으시면은 상대방은 귀신같이 알아요. 저도 강의를 하면서 느끼지만 어느 사장님이 집중을 하지 않으시는구나. 딴 생각을 하시는구나. 다른 행동을 하시는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을 때 내 이야기에 이 사람이 집중을 하는지 관심을 두는지 대충 흘려듣는지 그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그 상대방은 더 잘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관심을 쏟는 거.
그 경청을 통해서 2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질문하기. 그래서 자연스러운 그 대화 속에서 질문을 하시는 건데 취조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저런 얘기를 통해서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왜 생각하게 됐어? 그런 대화 속에서 질문을 자꾸 던지는 거죠. 그리고 애터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이건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때? 라든지 좀 부드럽게 질문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 질문 다음으로 세 번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믿지 마라. 전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믿지 말라는 건가? 뭘까? 예를 들어, 나는 돈에 관심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난 이제 노후 다 됐는데 뭐. 근데 아무리 노후가 다 되고, 돈이 많다고 안정적인다고 할지라도 돈에 관심 없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한 스폰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 가다가 5천 원짜리 하나 흘려져 있으면은 모두 개눈 감추듯이 그냥 쓱 다 주머니 넣는다고. 난 돈에 관심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냐고. 없다고 생각해요. 돈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말은 저는 그런 말들을 고지고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여유가 있으니까 애터미 사업은 굳이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 네. 그래서 더욱더 제시해라. 돈을 벌어본 사람이 더 돈을 관심이 크다는 거.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 번째, 나는 이런 이유로 한다를 어필하라는 건데요. 절대 애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한 번만 가줘. 한 번만 세미나 나랑 같이 가줘.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애원하는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에게 굳이 노정구 크라운님이 그러셨잖아요. 선물을 들고 가는데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은 감사할 것이고 그 선물을 받지 않고 됐다고 가져가라고 던져버리는 사람을 우리가 야 그래도 이 선물 받아줘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오히려 아유 바보 속으로 아유 바보 바보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얘기를 해야겠지만 그래서 나는 너는이 아니고 나는 이런 이유로 애터미 사업을 해. 근데 너도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다. 너도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애원하지 말고 구걸하지 말고 그런 대화의 기술이 있다는 것을 저도 공부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대 확률을 높이기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겠죠. 저뿐만이 아니라 경험이 많으신 스폰서님들은 더 많은 노하우들을 알지만 사실 노하우라는 말 자체가 애터미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누구에게 더 많이 초대를 던지느냐, 초대를 하느냐가 가장 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초대에 대해서 네. 초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초대가 잘 된 사례가 있다거나 이런 방법도 괜찮다라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같이 공유해 주셔도 좋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소감을 나누셔도 좋습니다. 들은 소감을 또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태현 사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공의 8단계에서의 4단계 초대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도 오늘 이 초대 내용을 들으면서 이 초대라는 게 엄청 다시 한번 중요하게 느껴졌고 또 초대에서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주의해야 할 점을 또 한번 들어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또 초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여기 계시는 모든 사장님들께도 엄청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로는 소감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비디오를 못 켰는데 천안의 유재일입니다. 네, 어, 우선 제가 지금 현장에서 개구리들하고 놀고 있어가지고 빨리 또 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그 손을 들었습니다. 가능하겠죠?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다가 잠시 들었는데 제가 기억이 되는 것은 지금 이제 김지은 스포츠님께서 복장 초대에 이제 그 말투 그런 것을 지금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 2년 동안 조경을 했었는데 조경 공사가 완료가 되고 그, 그 개업식 오픈할 때에 상을 주는데 제가 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았는데 그날 복장이 점퍼였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다 끝나고 나오는데 기념품을 주는데 다 내 타임엔 사람한테는 다 주는데 저한테는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복장에도 문제가 있구나. 그때도 실감을 했고 또 요즘에 제가 스피치 하는 것을 다른 분이 녹음해 준 거를 들을 때에 좀 촌스럽고 엉성한 그 말투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빨리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제가 현장이라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예,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또 스피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또 나와주세요. 네, 없으신가요? 제가 할게요. 아, 네. 천안의 이미령입니다. 복장과 그 초대할 때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금요일에 할까 했었는데 김진 선생님 먼저 하셨네요. 저는 복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전에 있었던 정장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데 백화점을 가보면 알 것 같아요. 제가 좀 급하게 뭐 살 게 있어서 복장에 신경 안 쓰고 화장도 안 하고 이렇게 가면 인사하는 것부터가 틀리고 좀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복장을 잘 차려입고 일단 복장을 그렇게 잘 차려입으면 제 자신이 일단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매장에 들어가면 일단 대우가 틀려진다고 그럴까? 그런 대접이 틀리고요. 초대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자면 저는 이렇게 초대합니다. 아까 김진 사장님께서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하라 그랬는데 들리십니까? 저는 일부러 거절을 받아요. 그러니까 초대가 어떻게 초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초대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굉장히 이건 중요한 세미나다는 거를 인식시켜주면 본인 자체도 초대받는 그 사람도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요. 근데 뭐 이거 뭐 내가 가볍게 그냥 너 시간 되니? 뭐 한번 들어보자.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너무 가볍게 얘기하면 그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 별로. 그래서 약속을 많이 어기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목요일이면 목요일, 석섹스면 석섹스 미리 날짜를 정해주고 한 3번 정도는 저는 당연히 거절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전화를 합니다. 그럼 그쪽에서 아니나 다를까 거절을 하죠. 그러면 저는 그 다음 주에 약속을 또 잡아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내가 처음에 어거지로 잡은 약속이잖아요. 그쵸? 근데 대략 약속을 한 3번 정도 어기다 보면 그분이 죄송해져요. 저한테. 그래서 한 4번째 정도 되면 미리 전화를 합니다. 저한테. 너무 미안한데 그때 내가 일이 생겼어. 그러면 저는 또 그 다음 주로 또 잡아요. 그럼 한 5번째는 거의 초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거절받았다고 해서 그거를 상처를 입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이 그게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초대에 응하게 됩니다. 제 경험담을 얘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거절받으면서 초대를 성공하신 사례가 또 엄청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다음 분 또 나와주세요. 네, 네. 박민송 사장님. 네. 저도 그 초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초대를 잘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들한테 이제 요즘은 계속 가보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복장을 앞에 사장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내가 우리 일하는 모습을 정확히 보여줘야 우리가 어딜 가서든 자신감이 있죠. 예를 들어서 복장이 좀 허스름하다면은 자신감이 없어져요. 어깨가 축 늘어지면서 자신감이 없고 우리 원본이 복장을 잘 갖춘다면은 예를 들어서 일을 할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자신감이 있죠. 그리고 당당해지고 그리고 딱 똑바로 앉게 되고 뭐 어디 가서 커피를 먹어도 똑바로 앉게 되고 근데 복장이 내 자신이 복장이 나 오늘 복장이 이상해 좀 편하게 입고 나와서 이러면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래서 복장이 참 중요하다는 거를 오늘 한번 다시 깨달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매번 복장 때문에 많은 소리를 들었는데요. 네, 저도 이런 걸 다 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분 또 나와주세요. 네, 박지영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석지영입니다. 오늘 김진애 사장님 강의 정말 너무 잘 들었고 공감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그 전에 아까 이미령 사장님 이야기하실 때 이미령 사장님은 아예 처음부터 거절받을 생각으로 초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이 거절할까 말까 고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흉내를 시간 되니 한번 보자. 이거 진짜 어색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이걸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안 물어보셨던 분이라 이게 되게 어색하네. 그 생각이 들었고, 아까 박명수 사장님도 이야기하시기를 이 복장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부터도 사실은 뭐 카페를 가거나 밖에 갔을 때 잘 차려입고 한 두세 명 몰려다니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지 하는 의문이 생겨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궁금증을 우리가 유발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의하실 때 그 초대 확률 높이기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기본은 사실은 많이 해보면 확률을 높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본 책에서도 이 확률이라는 거는 한두 번, 두세 번 한 걸로는 확률치 자체가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해봐야지 이게 확률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확률을 높여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초대를 진짜 한 두어 번, 서너 번 해보고 사람들 내가 초대해도 안 오더라. 그렇게 내가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초대 확률 높이기에서 현실 점검을 잘 하는 연습을 하자 그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우리 세미나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볼래? 보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로 한번 놀러와 이것보다 현실 점검을 해줬을 때 사람들이 먼저 그러니까 반응부터 일단 다르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사무실 놀러와 했을 때는 이게 그 사람들한테는 고민거리가 안 돼요. 시간 되면 가고 안 되면 말고 시간 되면 연락할게 이런 반응인데 현실 점검을 하고 이걸 그래서 우리 한번 알아보자 하면 그 사람들이 고민을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미래를 생각했을 때 뭔가는 더 해야 되긴 한데 그러면 한번 가볼까? 알아볼까? 저길 가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이제 그 사람들한테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 점검을 자연스럽게 잘 할 수 있는 것을 일단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까 약속을 또 잡을 때는 어정쩡하게 잡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 마음 편하려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럼 다음에 봐. 그래
하면 일단 난 거절 안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할 수는 있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나한테는 약간 희망 고문 같은 거? 결국에는 거절인데 결국에는 못 만나는데 그 시간 동안 나 스스로한테 좀 희망 고문한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그냥 진짜 아까 사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받을 거면 확실하게 거절받고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는 게 나한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진 사장님 강의 들으면서 좀 더 초대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실 점검과 그리고 확실한 초대의 스피치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또한 이 현실 점검을 계속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초대할 때도 매번 저도 박지영 사장님처럼 우물쭈물 하면서 어정쩡 초대를 했는데, 그래도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확실한 초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지현 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네. 제가 강의를 했는데 또 경험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가던 집이었는데 콜드 컨택해서 갔던 집이었는데 그분들한테 계속 던졌었어요. 사실은 다음 주 화요일에 시간 내주세요. 다음 주 화요일에 시간 내주세요. 항상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왜냐면 화요일만 쉬신대요. 화요일만 쉬셔가지고 화요일에 시간 내주세요. 시간 내주세요.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처음에는 솔직히 저도 이미령 사장님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거절을 받기 위해서 초대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거절을 저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거절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절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미안한 감정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초대를 할 때 절대 화를 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와? 그리고 온다고 했으면 와야지. 왜 또 취소해? 그러면은 그 상대방은 뭐야? 진짜 뭐야? 마음만 상하고 그 다음 초대가 계속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안 들리세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분들을 초대할 때마다 항상 거절을 받았는데 어느 날은 딱 그냥 앉아만 계시더라고요.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실 점검을 했어요. 현실 점검을. 미래가 어떨 것 같으세요? 여기서 이렇게 손님이 없으시죠? 조금 힘드시죠? 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가만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는 거라고. 저도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저도 하게 됐어요. 저도 평생 동안 일을 못하기 때문에 저도 애터미를 알아보고 이거 괜찮겠다. 제가 알아보고 충분히 알아봤을 때 확신이 드니까 저는 시작을 한 건데 사장님들도 한번 알아보는 것까지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애터미 다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라고 얘기를 거기에 있어서 화요일을 공략을 하다 보니 네, 맞을게요. 들리세요? 끊어졌다 붙었다 이렇게 좀 잠깐씩 하네요. 그러면 김태현 사장님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들리는데 얼굴이 안 움직이세요. 지금 보여요. 네, 그냥 김태현 사장님 걸로 할게요. 그래서 그 화요일 날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현실 점검 얘기하면서 똑같이 던졌는데 그러면 갈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다시 잡았어요. 그럼 몇 시에 괜찮으세요? 오전에 괜찮으세요? 오후에 괜찮으세요? 시간을 조율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결론은 또 거절당했어요. 오기로 한 그 이틀 전에 못 가겠대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은 여기까지 화가 났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웃으면서 그러셨구나. 네, 괜찮습니다. 그럼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은 꼭 시간 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또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거절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 주 언제, 몇 시 계속 잡다 보면은 그러면 언젠가는 초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분들이 또 거절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웃으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세요? 다음 주 화요일 몇 시에는 꼭 오셔야 됩니다. 이거 기회예요. 라고 또 다시 저는 웃으면서 얘기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재영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저 소서사업회는 이재영입니다. 시간 한마디 해도 되죠? 저는 오늘 김지현 사장님 저 초대 참 많이 감명 깊게 받았고, 저도 저 초대를 잘 못하는 측에 들어가요. 아는 사람은 많은데. 내가 지금도 김진 사장님 얘기한 대로 이렇게 많이 따라가서 들으려는 거고, 저 같은 경우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냥 수원에다가 조그만 사무실 하나 만들어 놓고 있는데, 나는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애터미를 한다는 거를 먼저 알리고 초대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처음에 가서 초대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저는 요새 뭐하냐, 뭐 친구다, 후배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뭐하냐, 친구들이 있고 동료들, 후배, 선배들이 있으니까 뭐하냐 그러면은, 저는 애터미를 요새 그냥 애터미라고 좋은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애터미 일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내가 먼저 밝혀요. 밝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초대를 하나. 저 같은 경우는 그래. 이게 맞는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내가 먼저 항상 밝히는 게 편하다고 그래. 그냥 무조건 만나기로 해놓고 쭈삣쭈삣하지 않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니잖아. 우리는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오래 살아서 뭐하냐 물어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초대를 그런 방법으로 초대를 해요. 그래서 초대를 해서 한 번, 두 번 했는데, 이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초대가 좀 잘 안 되고 내가 자신감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초대 얘기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김지현 사장 얘기하는데 감명 받았고, 하여튼 나도 초대하는 방법을 조금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한번 생각이 돼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나는 내가 먼저 밝힌다. 이제 우리 젊은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이런 걸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초대가 아니라 한두 번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한번 만나자. 그리고 가능한 아니면 내가 있는 사무실, 저는 센터는 아니지만 사무실에서 이렇게 만나서 초대를 하면 자동으로 사무실에 애터미 물품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초대를 하고 있어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서 좋은 조언 있으면 한번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재영 사장님의 이런 스피치를 듣고 나서 저도 이재영 사장님이랑 비슷한 그런 경험인데, 제가 먼저 그 친구들한테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해 드리고, 또, 네, 들리시나요? 네. 또 이제 그 친구한테 이런 사업이 있고 이런 그런 회사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 한번 들어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이제 툭 던지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되든 안 되든 일단 제가 말했고 생각은 그 상대방이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알아서 이제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오는 거고, 관심 없다고 해도 저는 매번마다 계속 정보를 보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한테 맞는 그런 초대가 있겠죠. 그것을 계속 찾아가면서 계속 실험해보고 또 이제 거절당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또 나와주세요. 예,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네. 예, 당진에 사보고 있는 오연수입니다. 잘 들립니까? 뭐야? 네, 말씀하세요. 네, 잘 들리십니까? 예. 저는 이번에
요번에 그 첫 초대를 했는데 사실 실패했어요. 근데 20일 날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공지에 이제 석세스에 이제 그 제가 초대를 하려고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처음 초대하다 보니까 나는 무작정 걔를 거기에 그냥 석세스에 앉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20일 날 그 공지에서 있으니까 그때 제가 그 갈 상황이 아니라서 이제 그 우리 스폰서님 임정 스폰서님하고 이제 그 박명수 사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그 가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거기다 이제 공지에 차가 없어가지고 저보고 이제 태워다 달라는 줄 알고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아파트까지 이제 왔다가 그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죠. 야, 집에 왔다가 왜 그 공주 안 가고 왜 집에 왔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는 거기에 세미나에 그 참석하러 간 게 아니고 저 차를 태워가지고 모셔다 주고 거기 밖에서 기다리다가 그냥 그 끝나면은 자기가 태워 오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이없어가지고 야 그래도 그렇지. 야 거기까지 갔다가 집 앞까지 갔다가 그냥 응? 그녀 간다고 해서 막 뭐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 좀 미안하다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럼 다음에는 한번 내가 가볼게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말을 잘못한 게 제가 이제 확실하게 하는데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얘기했어야 되는데 무작정 그 초대만 하면은 그 스폰서님이나 누가 알아서 이렇게 응? 얘기를 잘해가지고 저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무작정 가라고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제 이번에 큰 실책이었다. 그러니까 다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무튼 그 설명을 잘 해가지고 일단은 가서 세미나를 한번 잘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초대를 제대로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앞으로는 그 제대로 그 얘기를 좀 잘 해가지고 그 초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으셨고 또 나중에 초대를 꼭 성공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또 나와주세요. 네, 남혜진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초대를 잘 하려면 네, 3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내가 이 미팅과 세미나에 참석을 하는 것을 너무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이게 진짜 아까 김지은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선물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이 와봐를 너무 조그맣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초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초대에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사람이 부담스러울까 봐, 불편해할까 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못 올 거야 라고 이제 예단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말을 자체를 너무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자체가 내가 이 미팅을 정말 내가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만큼 내 스스로가 이 미팅과 세미나에 참석하면서도 어쩌면은 한쪽 구석에서는 왜 이걸 자꾸 참석해야 되지? 스폰서가 참석하라고 하니까 참석은 하겠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지? 확실히 이유를 모르고 계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침에 우리 이제
저는 새벽 예배를 들으니까 새벽 예배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거위는 여러 마리가 떼지어서 가면은 정말 멀리 간대요. 걸어가잖아요, 거위가. 근데 정말 멀리 간대요. 떼를 지어서 가면. 근데 한두 마리가 가면은 멀리 못 간대요. 그 이유가 떼를 지어서 가면은 서로 신호도 보내고, 그래서 서로 이제 좋은 방법 뭐 이런 의견도 공유한다는 거죠. 나름대로 의견도 공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르르 가니까 가야 되나 보다 하고 또 가는 거고, 그래서 때를 짓는 것이 굉장히 멀리 가는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미팅과 세미나는, 애터미는 사실 지금 여기 계신 각자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물론 팀워크로 옆에 계신 분을 서로 도와주면서 나도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팀원들의 능력을 내 능력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애터미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하는 건 바로 미팅과 세미나거든요. 애터미의 미팅과 세미나를 간과하시는 분들은 또 약간 메타인지가 약간 어려운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애터미는 내가 컨택한 사람이 잘해서 한두 명 컨택해서 잘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컨택해야 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컨택해서 1대1로 하다 보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 되기 때문에 일단 한꺼번에 함께 이렇게 교육도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미팅과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끔 만들어야지 우리가 이제 시스템으로 애터미를 연금성 소득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시스템으로 해서 자동으로 굴러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애터미 얼마나 기본이 된다는 거를 본인이 인식을 해야 되고, 또 내가 파트너가 나왔을 때 이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단순히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왜냐하면 상대방은요 상상력이 부족해요. 우리는 애터미에 대해서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걸. 근데 상대방은 애터미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상상력을 자극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애터미가 이렇게 간다는 거를 일단 상상력을 자극해줘서 그분이 자기의 삶의 접목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해서 그분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이유들을 써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유도 말해보고, 다음번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설득해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이유를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나는 아는데 설명할 길이 없네. 그러면 안 되시고요. 한번 정말 참석시키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은, 초대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은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이유를 얘기해야 될까 하면서 다양한 이유들을 준비를 해놔서 다양하게 접근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분이 애터미 사업을 했을 때 이 연금성 소득이 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상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초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잘 준비를 하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준비물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 네. 초대가 안 되시는 분들의 특징은 초대의 말을 자주 안 하세요. 내가 100명한테 초대의 말, 엄마 와봐. 목요일에 한번 와봐. 목요일 안 되면 토요일 날 와봐. 이렇게 100명한테 초대의 말을 하시는 분이 한두 명 초대 성공이 더 빠른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의 말을 해야 된다. 네, 두 번째 준비물은 초대의 말을 하자고요. 세 번째 준비물은 초대할 곳이 있어야 돼요. 초대할 곳. 네, 우리는 이제 미팅도 있고 세미나도 있지만, 예를 들면은 해외에 갔을 때는 제대로 된 미팅이 시작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저도 말레이시아 쪽에 먼저 진출을 했을 때 거기에 미팅이 없다 보니까 그 리더가 세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먼저 인식시키고, 두 번째로 그러면 초대를 할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인식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미팅을 꾸려야 된다는 걸 인식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세미나에 초대해야 된다는 걸 또 인식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초대할
곳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꼭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갖춰야 될 조건이 있다면은 정말 많이 말씀하시고 내가 소중하게 미팅과 세미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는 이 사람한테 선물을 주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정말 자신 있고 당당하게 네, 이렇게 초대를 하시다 보면은 초대가 잘 될 것이라는 걸 믿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빌드업 과정이 필요해요. 빌드업. 뭐냐면 우리가 스폰서님을 모시고 갈 때 먼저 프로모션을 먼저 하라 그랬잖아요. 호일러의 법칙으로 스폰서님을 모시고 갈 때 이 스폰서님을 만날 분한테 스폰서님 칭찬을 엄청 많이 해놓으라고 그러죠. 이분은 진짜 모시기 힘든 분이야. 진짜 애터미에서 성공하신 분이야. 이렇게 스폰서 자랑을 해놔야지 스폰서를 모시고 갔을 때 상대방이 좀 더 잘 듣잖아요. 내가 얘기한 것보다. 그런 빌드업 과정 없이 스폰서님을 모시고 가면은 내가 얘기하는 거랑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마음을 닫고 듣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놓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과 똑같이 우리 미팅이나 세미나에 대한 빌드업을 해놓으셔야 돼요. 자랑들을. 그러니까 프로모션을 하는 거죠. 이 미팅과 세미나에 대해서. 오면은 너무 즐겁고 재밌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에 대해서 자랑을 우리 미팅 세미나 자체에 자랑을 하다 보면은 더 빠르게 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또 여러 사장님한테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더 있으신가요? 네, 국장님께서 총 정리를 해주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센터 사원을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사원 준비. 야! 사원 시작.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 내일 에이코. 가자.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